상반신 없는 시신 발견. 도쿄까지 뚫린 일본 곰 공포. 한국은 안전할까? 여러분,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던 일본에서 지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밤늦게 혼자 걸어도 무섭지 않은 나라. 우리가 알던 일본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의 나라가 지금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수도 도쿄 외곽의 한 산속에서 상반신이 없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장 주변에는 대형 야생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과 배설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닌 곰의 습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과 며칠 전 같은 지역에서는 외국인 등산객이 곰에게 공격당해 얼굴과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곰단 한 마리 때문에 일본의 학교 94곳이 동시에 휴교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도시 하나가 곰 한 마리 앞에서 멈춰 섰던 것입니다. 한때 완벽한 치안과 질서의 상징이었던 일본. 그런데 왜 지금 곰들이 인간의 생활권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야생동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령화와 지방소멸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균열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곰은 그저 방아쇠를 당겼을 뿐 진짜 문제는 일본 사회의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은 이 소식을 들으며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 열도를 공포에 빠뜨린 곰 대재앙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일본 사회의 충격적인 현실, 나아가 한국이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며칠 전 도쿄 인근에서 출현한 곰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도랑 속 물살을 가르며 유유히 헤엄치는 검은 생명체. 곰입니다. 물 밖으로 나와 철조망을 넘어가더니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こんな近くにっていう感じでちょっとびっくりして 도쿄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인 도치기현 우츠노미야 시내에 곰이 나타난 건 6일 저녁이었습니다. 이후 상점가와 역 주변 등에 불쑥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제는 주택가에 곰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냥협회 회원들과 경찰관들이 마취총으로 수컷 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목격된 곰과 잡은 곰이 같은 개체인지 확실치 않고 다른 곰이 목격됐다는 정보도 입수된 탓에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엔 사흘째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なんか大きさが違うから親子グマな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だから犬の散歩しないっていう人も結構いますね。襲われても困るしと思って。 우츠노미야 시는 곰이 시 외곽 산간 지역에서 목격됐던 적은 있지만 도심까지 진출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엔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의 한 공장에 곰이 침입해 사람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도심에서 사라진 곰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챕터 1. 도쿄에서 상반신 없는 시신 발견. 일본 수도 도쿄. 세계적인 대도시이자 안전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곳입니다. 수천만 명이 매일 좁은 거리를 오가지만 큰 사고 없이 굴러가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사회는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5월 도쿄도 서부 오쿠타마초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평소 등산객들이 즐겨 찾던 한 등산로. 그 인근 절벽 아래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사 관계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상반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랜 경력의 수사관들조차 쉽게 보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대형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설물과 선명한 발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아닌 거대한 짐승의 흔적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조난 사고 가능성과 함께 야생곰의 습격 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본 국민들을 더욱 공포에 빠뜨린 이유는 바로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오쿠타마는 산골 오지가 아닙니다. 엄연히 일본 수도 도쿄도에 속한 지역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찾는 가까운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곰에게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시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설마 도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산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은 빠르게 도시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예고된 재난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도쿄 인근에서는 곰 목격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은 분명히 울리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한때 가장 안전한 나라로 불렸던 일본. 지금 그 안전 신화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야생동물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가 직면한 더 큰 위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챕터 2. 며칠 전부터 이상한 징조가 있었다. 충격적인 시신 발견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미 여러 차례 경고 신호가 존재했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비번이었던 한 일본 경찰관은 평소처럼 오쿠타마 지역의 산을 찾았습니다. 한가로이 등산을 즐기던 경찰관은 산속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심상치 않은 악취를 맡게 됩니다. 코를 찌르는 그 냄새는 분명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동물의 사체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직업적 직감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지역 수렵단체 회원 등 무려 3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수색이었습니다. 수색대는 가파른 산길을 따라 흩어져 한 구역씩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서 약 100m 아래 절벽. 그 험한 곳에서 결국 상반신이 없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변에는 야생동물의 흔적으로 보이는 발자국과 배설물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안전하다고 믿었던 산이 순식간에 공포의 장소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등산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 혼자 산에 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평생 다니던 뒷산이 하루아침에 두려운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되기 바로 직전, 같은 지역에서 이미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었다는 점입니다. 곰의 공포는 이미 그 산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3. 러시아인 등산객까지 습격. 상반신 없는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오쿠타마 지역에서 실제 곰 습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30대 러시아인 남성이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사람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산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한적한 산길을 걷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숲을 사이에서 거대한 검은 형체가 튀어나왔습니다. 야생곰이었습니다.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곰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두 팔로 얼굴을 감싸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저항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는 얼굴과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까스로 곰이 물러간 뒤 남성은 피투성이가 된 채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당국은 즉시 등산로를 폐쇄하고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주요역과 등산로 입구에는 곰 퇴치용 방울을 휴대하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휴대전화로 개 짖는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산행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곰이 사람 소리에 놀라 도망가기를 바라는 절박한 자구책이었습니다. 방울을 흔들고 개 소리를 트는 사람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 강국이라는 일본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풍경이었습니다. 곰 문제 앞에서 일본은 가장 원시적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산골 마을이 아니라 도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4. 도쿄가 곰에게 뚫렸다.
일본 도쿄도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쿄 지역에 서식하는 곰 개체수는 약 240마리로 추정됩니다. 이는 과거보다 약 80마리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시 외곽의 산이 점점 곰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쿠타마 지역에서는 곰 목격 신고가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올해 41건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증가 추세였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봄이면 산나무를 캐러 다녔지만 이제는 무섭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어린 자녀를 혼자 밖에 내보내기가 두렵다는 부모들도 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곰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곰은 깊은 산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택가와 공원, 학교 주변까지 그 출몰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과 곰이 사는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경계는 다시 세우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쿄 시민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곰은 더 이상 텔레비전 속 먼 산속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집 앞,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까지 다가온 현실의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가 얼마나 빠르게 도시를 멈춰 세울 수 있는지 일본은 곧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챕터 5. 학교 94곳이 문을 닫았다. 2026년 6월이었습니다. 일본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 이곳에서는 곰단 한 마리 때문에 도시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한 마리의 곰이 수십만이 사는 도시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곰은 산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택가를 지나고 공원을 가로질러 학교 주변까지 거침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람과 마주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방 당국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무려 94개 학교에 휴교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수만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멈추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자녀를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곳곳에 인력을 배치하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 마리의 곰을 피해 숨을 죽인 하루였습니다. 온라인에는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곰 한 마리에 도시가 통째로 멈췄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재난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됐다는 탄식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그 곰은 결국 포획됐습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새겨진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곰 한 마리는 잡혔지만 또 다른 곰은 언제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스노미야는 내일의 또 다른 도시일 수 있습니다. 챕터 6. 왜 일본은 곰에게 점령당했나?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지목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곰의 주식인 도토리와 같은 먹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에서 배를 채우지 못한 곰들은 먹이를 찾아 인간 거주지 가까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곰에게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 새로운 사냥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와 지방 소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난 일본의 산촌 마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관리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인기척만으로도 곰이 함부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곰들의 활동 영역은 비어버린 마을을 따라 자연스럽게 넓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사냥 인구의 감소입니다. 곰 개체수를 조절하던 사냥꾼들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아있는 일본 사냥꾼들의 평균 연령은 이미 60대를 넘어섰습니다. 곰은 늘어나는데 그 곰을 관리할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어긋나버린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곰 문제는 결코 단순한 야생동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지방 소멸, 그리고 기후변화가 동시에 만들어낸 복합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질서와 관리의 상징이었던 일본.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회의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챕터 7. 한국이라면 달랐을까? 일본의 곰 공포 소식에 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역시 야생동물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멧돼지나 야생동물 출몰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응 체계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출몰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와 경찰, 소방당국이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대응팀처럼 움직입니다.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위험한 동물이 나타나면 인근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즉시 경고가 전송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등산로를 폐쇄하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합니다. 물론 한국의 대응 체계가 완벽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이번 일본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 내일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도, 지방 소멸도, 기후변화도 우리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신속한 대응입니다. 위기를 미리 막고 닥쳤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챕터 8. 일본의 곰 공포는 이제 시작. 도쿄 외곽에서 발견된 상반신 없는 시신. 혼자 산행에 나섰다가 습격당한 러시아인 등산객. 곰 한 마리에 멈춰 선 학교 94곳의 휴교 사태. 이 모든 사건은 결코 따로 떨어진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낸 서로 연결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곰의 활동 영역 확대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지방 소멸 역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사회는 이제 전혀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야생동물 문제를 일부 지역의 특수한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국은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까요? 자연은 언제나 인간보다 강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곰 공포. 그것은 단순한 야생동물 뉴스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곰 문제는 잠시 스쳐가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머지않아 전 세계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위기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드립니다.